네, 이원준입니다. 네, 이번 강의는 1시간짜리 강의를 만들려고 합니다. 요즘에 긴 강의, 또 긴 영상들은 잘 안 보시는 그런 추세이긴 한데요. 그렇는데 너무 그 짧은 강의 몇 개를 듣다가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엑셀 강의를 할 건데요. 엑셀의 전반적인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을 1시간 안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초가 없으신 분들은 이 강의를 마음을 먹으시고 1시간을 중간에 퍼즈 했다가 또 들으셔도 되고 하겠지만 가능하시면 1시간을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그래도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 한 두세 번 정도를 계속 들어보시면은 앞으로 기본이 잡히니까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책을 봐도 이해가 되는 그런 강의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를 쭉 해서 가능하면은 많이 쓰는 기능 위주로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시간 어떻게 보면 길고 또 어떻게 보면은 드라마보다도 짧잖아요. 될 수 있으면 드라마처럼 재밌게 또 쉽게 이해가 가도록 강의를 녹화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시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1시간이 좀 넘어갈지 1시간이 좀 덜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능한 한 1시간 이내로 해서 해보려고 하고요. 또 1시간 그 정도밖에 시간을 지금 안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서두가 너무 길면 시간이 아깝죠. 그래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을 이제 켜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이런 화면에서 조금은 제 화면과 지금 보시는 화면이 틀릴 수도 있어요. 여기에 이제 리센트라고 되어 있어서 밑에가 제가 최근에 열어본 파일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처음 만약에 엑셀을 여셨다면 리센트 파일이 없겠죠. 그러면 새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뉴에 블랭크 워크북이나 또는 예전에 저장해 놓은 거를 여시고 싶을 때는 여기 오픈을 해서 파일을 찾아서 그 파일을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블랭크 워크북을 눌러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로 들어왔어요. 자, 이렇게 들어오고 나서 화면을 보게 되면요. 위에 보이는 여기 메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메뉴를 리본 메뉴라고 해요. 네. 그래서 그 리본 메뉴 위에 메인 메뉴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인 메뉴를 누를 때마다 요 밑에 리본 메뉴는요, 바뀌어요. 네. 지금은 이렇게 홈에 이거와 같은 환한 회색이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 리본 메뉴는 홈에 관련된 메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설트를 눌러보면 밑에가 바뀐 걸 볼 수가 있죠. 또 페이지 레이아웃, 포뮬라, 데이라 등 이렇게 밑에가 위에를 누를 때마다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저장 또는 새로 만들기 등 프린트 등은 제일 왼쪽에 있는 이 파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일을 눌러주시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 화면으로 돌아가고요. 다시 아까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백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 위에는요. 퀵 메뉴라 그래서 빠르게 메뉴에 접근을 할 때 사용하는 메뉴예요. 그래서 오른쪽 끝에 조그만 세모를 눌러보면 이렇게 퀵 액세스 툴바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메뉴를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세이브가 체크가 되어 있죠. 그게 바로 요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아마 없으실 텐데 제가 넣어 놓은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에 undo, redo 그런 게 바로 여기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more 커맨드를 눌러서 더 많은 메뉴를 여기다 넣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다 넣어서 좋은 이유는 바로바로 누르기만 하면 기능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요 위에 올려놓고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홈으로 가서요. 이 홈 메뉴에서 몇 가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홈 메뉴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카피, 그 다음에 컷, 그 다음에 페이스트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들을 확인해 보고 싶을 때는 마우스를 버튼 위에 올리고 클릭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 보면요. 그 메뉴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메뉴는 어떤 때 쓰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없는 아이콘만 있는 모양만 있는 메뉴들이 있어서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가만히 몇 초만 있으면 얘는 볼드, 그죠? 두껍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쪽에 있는 메뉴들을 어떤 메뉴인지 그림만 보여도 아이콘만 보여도 알 수가 있고요. 자, 밑에를 내려가 보면요. 이 엑셀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클릭을 하면 선택되는 요 네모 칸이에요. 요 네모 칸을 우리가 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셀이 있기 때문에 바로 계산 기능이 가능한 겁니다. 엑셀은 우리가 사용하는 이유의 첫 번째가 계산 기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워드,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은 계산 기능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합이나 빼기나 곱하기나 나누기를 할 때 옆에 계산기를 갖다 놓고 계산을 한 후에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엑셀은 이 바로 셀이라는 개념이 있어서요. 이 네모칸과 이 네모칸을 더해라. 더한 값을 여기다 넣어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네모칸이 도대체 어떻게 지정을 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요. 바로 우리가 우편물을 배달할 때도 뭐가 있어야 되죠? 바로 주소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엑셀은 이 셀마다 주소를 갖고 있어요. 그 주소가 바로 여기에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C에 4예요. 그죠? 그러면 이 C와 여기에 있는 4가 만나는 지점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쉽게 여기는 주소가 뭘까요? K1이 되겠죠. 그죠? 첫째 줄이니까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소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엑셀은 어떤 주소와 어떤 주소를 곱하거나 더하거나 나누거나 빼서 그 값을 어디다 넣어라.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에 A1이라고 입력을 한다면 그리고 엔터를 눌러볼게요. 네, 어떻게 해요? 바로 이렇게 네모칸이 일로 옮겨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곳은 내가 클릭한 주소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내가 가고 싶은 주소를 이곳에 입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H7 하고 엔터를 눌러보면 바로 이 셀렉트 되는 셀이, 그죠? 선택되는 셀이 옮겨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일단 맛보기를 한번 하고 가볼게요. 자, C2, C2와 D2를 더해서 여기다 넣어보자. 이렇게 계산을 하고 싶다면, 네. 이 E2가 바로 계산의 값이 나오는 곳이에요. 그죠? 값이 나오는 곳에 클릭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공식을 입력하는 방법은 셀을 더블 클릭을 하거나 바로 여기에 넣어줘도 돼요. 네. 여기에 있는 값이 여기에 보여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내가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해서 커서를 깜빡깜빡하게 해놓고 더하기는 뭐 값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값을 써야 되기 때문에 는이라고 눌러줍니다. 먼저. 그 다음에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C2. 그랬더니 바로 똑같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네모칸이 쳐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더하기는 백스페이스 옆에 있어요. 더하기. 쉬프트를 누르고 눌러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D2.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건 빨강색으로. 그러니까 왼쪽에 네모도 빨강색으로 입력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엔터나 탭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엔터를 눌러보면 이렇게 값이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값이 0이에요. 왜? 아무것도 안 써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숫자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여기에 to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한 칸씩 가는 거는 탭 키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거는 알파벳 Q 옆에 있어요. 네, 그래서 탭을 누르니까 옆으로 왔어요. 그 다음에 1을 누르고 탭을 눌러보면 2 더하기 1은 3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엑셀은 계산이 가능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여기에는 3이 나왔는데요. 그죠? 위에는 공식이 보여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위에 이 input 하는 곳은 바로 계산 함수가 보인다. 이곳에서 수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도 분명히 더블 클릭하면 수정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는 계산의 값이 먼저 보여지게 되죠. 네. 그래서 자, 우리가 여기에 2를 눌러보면 얘는 2예요. 왜? 내가 입력한 거는 숫자 2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클릭해보면 이렇게 수식이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셀에 입력하는 것과 값이 나오는 것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했으니까 그러면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같이 해볼게요. 자, 빼기는 똑같아요. 부호가. 이거는 숫자 위에, 키보드 위에 숫자 0 옆에 있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는 스타 표시라 그래서 이런 표시예요. 요거는 숫자 8을 Shift를 눌러주고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누기는 바로 슬래시가 나누기입니다.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나누기 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나누기는 슬래시로 해주셔야 되고요. 얘는 오른쪽 밑에 보면은 물음표랑 같이 있는 애예요. 걔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에 는 했고요. 자, 아까는 C2였어요. C2. 지금은 C3이 되겠죠. 그죠? C3에 그 다음에 빼기니까 숫자 0 옆에 있는 거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D3가 되겠죠. D3이 되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엔터. 그러면 이렇게 값이 나왔고요. 자, 여기에서 3을 누르고 여기에 2를 눌러보면 값이 1인 게 나오게 되겠죠. 자, 이번엔 곱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내가 숫자를 입력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셀을 눌러서 표시를 해볼 거예요. C4. 여기 이 장소예요. 그죠? 여기를 주소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클릭만 하시면 이 옆에 이렇게 저절로 그게 표시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을 잘 하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곱하기니까 Shift 누르고 숫자 8을 눌렀고요. 그 다음에 D4예요. 여기도 그냥 클릭으로 가볼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잘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무리를 엔터나 탭으로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마우스로 그냥 밖에를 자꾸 클릭을 하면 그 주소가 자꾸 들어가서 안 끝나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또 수식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2 곱하기 3을 해보니까 6이 됐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나누기 한번 더 해볼게요. 자, 는 하고요. 그죠? 앞에 클릭, 그다음에 나누기, 뒤에 클릭, 엔터. 자, 이거는 에러 메시지가 떴어요. 그죠?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지금 뭐 학생일 수도 있겠네요. 학교 다닐 때 배웠던 내용인데요. 나누기는
0으로 나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는 0으로 취급을 해서 0으로 나눈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0을 나누거나 0으로 나누는 건 안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이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3 나누기 2를 해보면, 그죠? 그럼 답이 1.5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엑셀은 계산 기능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계산 기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답을 쓸 때는 제일 먼저 뭘 써라? 는 하고 써라. 그죠? 는으로 시작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간단한 문제를 하나 제가 드려볼게요. 자, 여기는 그냥 숫자를 다 입력을 할 거예요. 자, 값만 나오게 는 2 빼기 1 곱하기 2다. 그러면 답이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많은 분들이 학교를 다닌 지가 좀 오래되신 분들은 2 빼기 1 해서 1이 나오고 곱하기 2를 해서 2가 된다. 1 곱하기 2라 2가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죠? 자, 그런데 보면 어떻게 돼요? 값이 0이 나왔어요. 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기억이 나시겠죠? 곱하기, 그 다음에 나누기는 더하기, 빼기보다 우선순위예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 1 곱하기 2가 먼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답이 0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2 빼기 2를 먼저 하고 싶다. 그럴 땐 어떻게 해요? 자, 는 2 빼기 1을 하실 때 먼저 하라고 괄호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곱하기 2.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값이 2가 나오겠죠. 자, 해보고 넘어갈까요? 자, 수정을 할 때는 요 위에서 해주시면 되고요. 자, Shift 9 가로 열고 Shift 0 가로 닫고, 그죠? 그래서 엔터를 눌러보면 이제는 2가 나오게 되죠. 네, 0이 아닌 숫자값 2가 나오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긴 공식 같은 거를 입력을 하실 때는 주의하실 점이 바로 먼저 해야 될 거는 괄호를 해준다. 그거를 항상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작업하고 숫자 입력을 했던 이 넓은 하얀색을 우리가 시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종이에 대한 이름이 여기에 시트 1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나는 이걸 바꾸고 싶어요. 이름을. 네, 그럴 때는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자, 1 하고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밖에 아무 데나 클릭을 하거나 엔터를 눌러주면 끝나고요. 근데 나는 종이가 하나 더 필요해요. 네, 그럴 때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플러스 기호를 눌러주시면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시트 2 해서 늘어났죠. 그죠? 자, 다시 처음 시트로 돌아가고 싶을 때는 위에서 이름 위에서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름을 바꾸고 싶어요. 똑같이 더블 클릭. 얘는 2020년 거예요. 그러면 2020 이렇게 하고 엔터를 눌렀어요. 자, 얘는 2021년 걸 하고 싶어요. 그러면 2021. 그 다음에 엔터. 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새로 만드는 거를 앞쪽으로 오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얘를 요 앞으로 옮기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럴 때는 자, 클릭을 하시고 마우스에서 손을 떼지 마시고 앞으로 당겨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앞으로 온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뒤로 보내고 싶으면 클릭해서 뒤로 갈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플러스를 해서 이렇게 하나를 더 만들었는데 필요가 없게 생겼어요. 네, 그럴 때는 요 시트 3, 요 이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셔서 여기서 딜리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트가 없어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여튼 이 종이가 굉장히 넓어요. 네, 옆으로 밑으로 굉장히 넓은데 그래도
너무 하나의 시트에 여러 개를 다 담아 놓으면 우리가 정리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거를 잘 사용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숫자를 하나 클릭을 했고요. 여기서 크기를 조절을 해볼게요. 크기는 여기에서는 숫자로 조절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누를 때마다 커지고요. 얘는 누를 때마다 작아져요. 그래서 클릭을 해놓고 여기에 와보면 이렇게 숫자 크기가 있고, 그죠? 왼쪽에 직접적으로 얼마나 큰지 미리 보기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크기별로, 그죠? 여기서 플러스를 누르면 계속 늘어나는 걸 볼 수 있고요. 작은 걸 누르면 점점 작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는 24, 25가 없네? 근데 난 진짜 25로 하고 싶어. 그럴 때는 여기에 클릭을 하시고 숫자로 25를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그 크기가 25가 됩니다. 여기에 보면 그죠? 48 다음에 60 뭐 없어요. 그럴 때는 그 숫자 입력해 주시면 되고, 와 72가 끝이야? 그게 아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100 엔터. 그러면 숫자가 크기가 100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늘어났을 경우에 보시면은 바로 이 셀의 높이가 저절로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가로폭은 어떤가? 그죠? 가로폭도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엑셀에서는 가로폭이나 세로의 폭을 조절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글자 크기를 크게 해서 조절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따로 크기를 조절하고 싶다. 그럴 때는 가로의 폭은 이렇게 A, B, C, D 사이에 있는 그 라인 위에 마우스를 가져가시면 돼요. 그렇게 마우스를 가져가 보면 양쪽 화살표로 바뀌어요. 이때 클릭을 하시고 당기시면 됩니다. 마우스에서 손 떼지 마시고 이렇게 당기면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또 클릭을 해서 왼쪽으로 가게 되면 줄어들겠죠. 위아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클릭을 하고 당겨 보니까 숫자가 안 보일 정도로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클릭하고 늘리면 이렇게 늘어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로와 세로 또 폭을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필요한 이유는 자, 여기에 제가 이름을 썼어요. 자, 이렇게 이름을 썼는데 지금은 나의 이름이 다 보여요. 그죠? 그런데 여기 옆에 클릭을 하고 여기에 숫자를 입력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 잘려서 여기에 있는 글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옆에 아무것도 없을 때, 옆에 셀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여기서 아무리 길게 써도 다 보여요. 그런데 그 어느 셀인가 입력을 하는 순간 그 셀을 넘어가는 모든 내용은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지워지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해보면, 그죠? 모든 내용이 들어가는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입력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셀에 어떤 값이 정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자, 이 위에 올라와서 클릭 앤 드래그로 넓혀줘야만 보이게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이 한 칸만 넓어지는 게 아니고요. 모든 전체가 다 같이 늘어난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한 칸만 늘릴 수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셀을 합치는 게 있어요. 만약에 나는 밑에를 늘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글자가 보이게 하고 싶다면요. 자, 이 숫자를 옆으로 옮기고 이 두 개의 셀을 합칠 수가 있어요. 그걸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를 클릭하시고 얘를 이로 이동하는 방법은
마우스를 요 겉에 이렇게 조금 두껍게 초록색 선이 됐죠? 여기서 마우스를 가져가면 얇은 검은색 사방 화살표로 바뀌어요. 그죠? 이때 클릭을 하고 옆으로 옮겨주시면 얘가 옆으로 옮겨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옮겨 다닐 수가 있어요. 네. 자, 이렇게 옮겨 다닐 수가 있고요. 자, 여기는 지금 여기에 숫자나 문자를 안 썼기 때문에 이것이 모두 다 보이긴 해요. 그런데 나는 이거를 한 칸으로 만들고 싶어요. 자, 왜냐면 여기를 클릭하고 여기에 보시면 색깔 주는 게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배경색이고요. 요거는 글자 색깔이에요. 그래서 배경색을 클릭을 해봤더니 어때요? 요만큼만 딱 색깔이 들어갔어요. 그죠? 그러면 아우 여기도 또 넣어야지. 그러면 클릭을 하고 또 눌러요. 그러면 들어갔어요. 그런데 색깔을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하고 색깔을 바꿀 때는 오른쪽 밑으로 된 화살표를 누르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렇게 미리 정해놓은 많은 색깔들이 있어서 여기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선택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요만큼만 됐죠. 그죠? 그래서 여기로 누르고 또 누르고. 네. 한꺼번에 하는 방법은 클릭 앤 드래그로 같이 선택을 하고 바꿔주시면 돼요. 그죠? 네. 그런데 이게 한 칸, 두 칸이면 괜찮은데 여러 칸이거나 할 때 조금 귀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나는 한 칸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럴 때는 클릭 앤 드래그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 위에 가시면 요게 바로 셀 합병이에요. 셀을 합치거나 셀을 다시 분리하거나 하는 메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누르시면 첫 번째 게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멀지 앤 센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는요. 이 두 개를 합친 다음에 글자를 센터 정렬을 해주는 거예요. 센터 정렬. 자, 머지 어크로스는 옆으로 이렇게 칸마다 머지를 해주는데 센터가 아니라 원래 있던 왼쪽 정렬을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자, 멀지 셀은 내가 만약에 이만큼을 선택을 하고 눌렀어요. 그러면 여기가 다 한 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멀지 어크로스는 뭐냐? 이만큼을 선택하고 멀지 어크로스를 누르면 이렇게 옆으로만 합병이 되는 거고요. 위아래는 합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unmerge 셀은 내가 합친 거, 멀지 된 거를 다시 분리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멀지를 할 건데요. 얘를 가운데 정렬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한 칸이 되면서 중간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나는 잘못했어요. 거꾸로 돌리고 싶어요. 네, 그럴 때는 여기에 있는 언두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키는 숄트 키는 컨트롤 CTRL 플러스 Z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걸 눌렀더니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어요. 눌러보니까 두 개죠. 네. 자, 나는 그냥 왼쪽 정렬이 상태에서 셀을 합치고 싶어요. 네, 그럴 때는 그냥 멀지 어크로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자 이렇게 오른쪽만 눌렀다고 오른쪽만 선택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됐죠. 그죠? 네, 그래서 클릭하고 바꿔주게 되면 이제는 한 칸이기 때문에 한 번만 클릭하고 바꿔줘도 같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셀을 합칠 수가 있고요. 나는 다시 합친 셀을 다시 분리를 하고 싶다. 그럴 때는 합친 셀을 클릭을 해주시고 아까 그 메뉴에서 unmerge cells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따로따로 셀렉트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이 가능하고요. 자, 옆에 새로운 시트에 가서 계속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많이 쓰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카피
카피와 또는 숫자의 증가 이런 것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자, 일단 카피는요. 내가 여기에 자, 원준이라고 입력을 했는데요. 이 원준이란 글자가 옆으로 쭉 카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컨트롤 C, 커맨드 C를 누르고 여기 와서 V 이렇게 갔었어요. 그죠? 그런데 엑셀은 이런 기능들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입력을 하고 바로 오른쪽 밑에 보면요. 이렇게 조금 더 두껍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포인트를 이용을 하게 되면요. 오토필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이번에는 마우스 포인터가 얇은 십자가 모양, 검은색 십자가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클릭을 하시고 드래그를 해주시면 이렇게 카피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밑으로 하게 되면요. 밑으로 카피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오른쪽으로 끌고 가게 되면 그죠? 계속해서 이렇게 카피가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나는 숫자 1을 썼어요. 1을 쓰고 당겨보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카피예요. 자, 밑으로 한번 당겨볼까요? 똑같이 카피예요. 그런데 엑셀을 사용을 할 때는 날짜가 바뀌거나 월이 바뀌거나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쓰게 돼요. 네. 그래서 이때 오토필을 사용을 할 때요. 오른쪽 점에서 그죠? 커맨드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앤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렇게 숫자가 1씩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으로 갈 때도 컨트롤을 누르고 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1, 2, 3, 4, 5, 6, 7이라고 숫자가 저절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는 1과 2를 입력을 한 후에 두 개를 같이 셀렉트를 해줘요. 그 다음에 클릭 앤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게 돼요. 그럼 도대체 이 기능을 왜 쓸까? 네. 만약에 5일, 10일 이런 식으로 어떤 물건이 들어오거나 뭐 나가거나 한다. 이렇게 5일마다 된다. 그럴 때는 이렇게 셀렉트를 해서 가게 되면 5씩 늘어나는 걸 만들 수가 있어요. 또 나는 짝수날만 이래. 그러면 2와 4를 입력한 후에 같이 잡고 당겨주면 이렇게 짝수만 늘어나게 되고요. 홀수만을 원한다. 그러면 이렇게 잡아서 가면 홀수만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잡아서 당겼을 때는요. 오토필을 사용했을 때는 처음 숫자와 두 번째 숫자의 차이만큼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제품이 만약에 100불씩 늘어나게 된다. 이럴 때는 이렇게 200 이렇게 하고 당겨주면은 이런 식으로 100, 200, 300, 400 이렇게 100씩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토필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A와 B가 있어요. 그래서 A와 B를 같이 잡았어요. 그 다음에 당기면 어떻게 될까? 요거는 카피예요. 그죠? 자, A를 하고 컨트롤을 누르고 가도 카피예요. 문자는 증가가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문자에서도 변하는 게 있어요. 문자에서도 증가할 수 있는 값이 있는데요. 그 값은 뭐냐면 자, 미국에서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요일이겠죠. 그죠? 네, 요일은 잡고 가면 이렇게 늘어납니다. 또 월도 마찬가지예요. January라고 하고 당기면 이렇게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문자지만 그 오토필의 기능으로 변화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간단한 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에 제뉴얼이라고 썼고요. 얘를 쭉 당겨보면, 자, 내가 당길 때마다 오른쪽 밑에, 그죠? 문자가 월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나는 자, 12월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1이라고 해놓고 컨트롤을 누르고 당겨보니까 오른쪽에 계속 써져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31일 이렇게 맞춰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사용을 하고 나서 여기에 이제 만약에 들어오는 제품의 개수를 쓰려고 해요. 네, 그래서 20개, 30개 이렇게 쭉 써내려 갔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그냥 이렇게 오토필로 해서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좀 늘어나고 줄어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네. 자, 그래서 옆으로도 가고 또 밑으로도 가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채워놨습니다. 자, 이렇게 채워놓고 나서 나는 밑에 합계를 내고 싶어요. 합계. 그러면 제일 밑에를 눌러놓고 그죠? 자, 밑에를 눌러놓고 여기에 합계를 내는데 자, 우리가 배운 걸로는 는 하고 그죠? 가로 그러고 나서 D 뭐였어요? D 4부터 쭉 더해져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일일이 하나씩 다 쓰기 어렵기 때문에 바로 엑셀에서는 sum이라는 함수를 제공을 합니다. 이 sum은 더해주는데요. 가로 열고 만약에 D4다. 그럼 D4부터 어디까지? D34까지 더해라. 이러면 쉽게 끝날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런데 여기서 뭐뭐부터 어디까지라는 그 중간에 들어가는 거를 엑셀에서는 콜론을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콜론은 알파벳 L 옆에 있고요. Shift를 누르고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써보죠. 자, 여기에 대소문자는 상관없어요. 저절로 예, 대문자로 바뀝니다. 자, D4부터 D34까지 가로 닫고 엔터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보면은요. D4부터 여기서부터 쭉 해서 밑에까지 더해진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자,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해보면 그죠? 이렇게 파란색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는 이 위에가 좀 더 넓게 보고 싶어요. 이 공간을. 예, 그럴 때는 이 리본 메뉴를 잠깐 숨길 수가 있는데요. 숨기는 방법은 요 메인 메뉴 위에서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쏙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작업을 할 때 좀 더 많이 넓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화면 자체를 좀 더 크게 보거나 작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바로 요 밑에 보시면 여기에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점점 작아져요. 그래서 한눈에 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플러스를 눌러주시면 점점점 커져서 숫자나 문자를 더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줄여놓고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한 번에 내가 지정한 곳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무데나 이렇게 막 누르지 마시고 네, 공식에 있을 때에는 아무데나 누르면 안 되고요. 탭이나 ESC, 엔터 이런 거를 눌러서 밖으로 빠져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sum 가로 열고 자, 아까도 그죠? 내가 직접 문자로 숫자를 입력하기도 했지만 또 클릭만 하면 됐었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썸을 할 때 클릭 앤 드래그를 해주셔도 돼요. 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니까 클릭 앤 드래그로 이렇게 쭉 당겨서 놓으면 그러면 이만큼이 더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엔터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저절로 값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한 것처럼 쭉 해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바로 오토썸이란 개념, 오토필이란 개념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시고 요 밑에서 클릭하고 당겨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당기면 얘는 어떻게 됐을까? 그죠? 저절로 뭐예요? F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있는 걸 오토필로 당기면 저절로 얘는 이 위에 거를 더해서 밑에 내린 것처럼 이렇게 한 칸 옆으로 가서 내립니다. 또 쭉 당겨주면 그죠? 저절로 옆으로 가면서 쭉 공식이 저절로 적용이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하나 더 알고 가셔야 될 거는 자, 이 오토썸의 개념을 많이 사람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다시 더블 클릭을 하면 요 리본 메뉴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 이미 정해 놨어요. 하도 많이 써서 바로 요 버튼이에요. 요 버튼을 누르면 저절로 오토썸이 되고요. 얘를 마이너스로 해서 한 화면에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 클릭을 해주니까, 그죠? 저절로, 너 이 위에 거 원하는 거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맞으면 엔터만 누르면 되는 거고요. 틀릴 경우에는 내가 다시 클릭 앤 드래그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까지가 맞았었죠. 네, 그래서 엔터 누르면 바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여기에 클릭을 해놓고 요 옆에 항상 이렇게 밑으로 돼 있는 화살표가 있으면 그 안에는 더 많은 그런 메뉴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뉴들을 확인해 볼게요. 확인을 해보니까 자, 썸 뭐예요? 지금 우리가 한 전체를 더해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에버리지도 있고 카운트 넘버도 있고 맥스도 있고 미니멈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에버리지를 눌러보면 너 여기 거 쫙 더 할 거니? 이렇게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틀렸어요. 그죠? 요 1은 날짜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또 요 디셈버 그 다음 거는 포함을 안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다시 한번 클릭 앤 드래그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클릭 앤 드래그로 이렇게 원하는 만큼만 해주시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75, 그죠? 평균이 75라는 얘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쭉 내려주면 평균이 오른쪽으로 쭉 나오게 됩니다. 자, 또한 맥스는 가장 큰 수겠죠? 예, 클릭해주고 내가 원하는 만큼 클릭 앤 드래그 엔터. 네, 그러면 130이 가장 큰 수란 얘기예요. 그죠? 또 여기도 클릭해주고 내가 여기서 미니멈 해서 클릭 앤 드래그를 쭉 해서 엔터를 눌러주면 가장 작은 수, 내가 클릭 앤 드래그 한 것 중에서 가장 작은 수가 나오게 됩니다. 얘도 이렇게 해보면 쭉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바로 에버리지, 맥스, 미니멈 이런 걸 알아봤고요. 카운트 넘버는 숫자가 입력되어 있는 그런 셀의 개수를 반환해 줍니다. 자, 여기다 해볼까요? 자, 클릭하고 카운트 넘버스 해서 자, 클릭 앤 드래그를 해서 엔터를 눌러주면 12이 나오겠죠. 그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이만큼 셀렉트를 하고 딜리트를 누르면 지워져요. 네, 딜리트로 지웠어요. 그랬더니 여기에는 뭐예요? 숫자가 입력이 안 됐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9라고 나오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 내가 A라고 입력을 했어요. 그래도 9예요. 그러니까
count numbers는 숫자가 입력되어 있는 칸이 몇 칸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0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0을 써도 얘는 그 0을 숫자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count number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숫자가 0이거나 없는 거를 세고 싶지 않을 때는 이 숫자 0을 입력해 주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써주셔야만, 그래야만 이게 확인이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나는 프린트 화면을 잠깐 보려고 해요. 그래서 파일에 가서 프린트를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화면이 이렇게 나온대요. 분명히 칸이 있었는데 칸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자, 다시 백 버튼으로 가볼게요. 우리 눈에는 지금 여기에 있는 선들이 보여요. 그죠? 이렇게 다 선들이 나눠져 있는 게 보이는데 이거는 우리가 작업을 위해서 보이는 선인지 프린트할 때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을 긋는 방법은요. 자, 클릭 앤 드래그로 내가 원하는 만큼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여기에 보더라는 메뉴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를 누르면 밑줄만 거져요. 자, 클릭을 해볼게요. 자, 얘예요. 그죠? 처음에 있는 거는 얘는 밑줄만 거준다는 거고요. 얘는 위에만, 얘는 왼쪽에만, 얘는 오른쪽에만. 얘는 선들을 다 지워주는 기능이에요. 얘가 바로 전체를, 내가 선택한 전체를 다 선을 거준다는 얘기고요. 얘는 겉테두리만. 얘는 겉테두리인데 두껍게. 얘는 밑에만 두 줄로, 얘는 밑에만 두껍게, 얘는 위아래를 두껍게, 얘는 위에는 얇게, 밑에는 두껍게, 얘는 위에는 얇게, 밑에는 두 줄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나는 전체를 다 긋고 싶어요. 그래서 all borders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을 글자 정렬을 중간으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중간으로, 그죠? 자,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애들도 중간으로 하고 싶어요. 그럴 때 한 줄을 다 선택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클릭을 해주셔도 되고요. 원하는 만큼 해주고 싶을 때는 이렇게 클릭 앤 드래그를 해주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해놓고 중간으로 했어요. 폭을 줄이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폭을 줄였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조금 더 넓히고 싶어요. 그래서 얘를 넓힐 때 보니까 숫자가 써지죠? width하고 10.29는 포인트고요. 77은 픽셀이에요. 그래서 얘를 10.11로 맞췄어요. 자, 그랬더니 보기가 너무 흉해요. 그래서 얘네들도 다 똑같은 너비로 맞추고 싶어요. 그러면 또 가서 11, 11, 11 이렇게 맞춰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맞추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한 번에 내가 원하는 그런 칸을 한꺼번에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 밑에서 이렇게 클릭 앤 드래그를 하는 게 아니고요. 위에서 A, B, C, D 써 있는 데서 클릭을 하시고 옆으로 쭉 가세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아무 데나 가셔서 이렇게 당겨주시면 어때요? 다 똑같은 너비가 된 거예요. 자, 요거를 또 조금 쭉 좁게 해줘도 다 똑같은 너비가 된 거예요. 줄이든 넓이든 이렇게 똑같은 너비로 우리가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 앤 드래그를 해주시면 이렇게 너비를 조절할 수 있고요. 네, 밑으로도 높이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선택된 것만 이렇게 똑같아지는 거예요. 선택된 것만. 그래서 또 작게 해주시면 이렇게 작게 다시 조절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시간이 50분이나 됐네요. 벌써. 간단한 인보이스를 하나 만들어 보고 그러고 마치도록 해볼게요. 자, 여기에 이제 아이템 네임이 있고요. 여기에 수량이 있어요. 그리고 가격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토탈을 내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템 네임은 좀 넓게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1 해서 몇 가지 종류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해봤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자, 그랜드 토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값이 나오게 할 거예요. 자,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컴퓨터를 판매를 했는데 5대를 판매를 했고요. 프라이스는 하나에 500불이에요. 그러면 토탈은 어떻게 될까요? 자, 는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퀀터티 개수 곱하기 프라이스를 해주고 엔터. 그러면 여기 가격이 이렇게 딱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얘를 쭉 내려놓으면 그죠? 입력만 하면 저절로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자 모니터다. 그래서 개수가 얘도 5개인데 얘는 100불씩이다. 입력만 하면 저절로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에는 뭘 쓰면 되겠어요? 우리가 공부한 썸을 쓰면 되겠죠. 요 위에 오토 썸 버튼을 눌러도 되는데요. 우리 배웠으니까 한번 직접 입력을 해보죠. 자, 썸 가로 열고 그 다음에 클릭 앤 드래그로 이만큼 하고 엔터를 눌러주면 네, 여기 이렇게 3,000불 하고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작성만 해놓으면 이만큼을 지워버리면 돼요. 새로 하고 싶을 때는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부터 얘는 마우스 10개 하나에 20불 그러면 저절로 입력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얘는 키보드 얘도 10개 얘는 25불 그러면 이렇게 그죠? 저절로 되고 저절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위에 인보이스라고 쓰고 싶은데 걔는 가운데 쓰고 싶어요. 그러면 멀지 셀을 하면 되겠죠? 네, 멀지 앤 센터. 그 다음에 여기에 인보이스 네, 이렇게 써주고 그죠? 그 다음에 크기를 크게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배경 색도 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 밑에는 이렇게 해서 칸을 나눠주고 싶어요. 그 다음에 얘는 줄여서 사용을 하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센터로 가고 싶고 그죠? 여기도 센터로 가고 싶고 자, 그러면 얘는 밑에 2줄을 긋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 와서 밑에인데 더블 보더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작성을 하게 되고요. 자, 이러고 나서 내가 프린트에 가게 되면 네, 이제는 선이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는 지금 왼쪽이 비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작성 자체를 이만큼을 띄어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럴 때 이 세 개를 없애주는 방법은요. 자, 셀렉트를 이렇게 다 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딜리트를 눌러주시면 모든 칼럼이 다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눌렀더니 없어져 버렸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파일에서 프린트를 가보니까 이제는 왼쪽으로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또 왼쪽이 너무 좁아. 오른쪽은 너무 넓어요. 그럼 여기에 하나를 칼럼을 더 넣어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 그럴 때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인서트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셀이 하나가 들어오게 됩니다. 만약에 셀을 한 3, 4칸을 한꺼번에 넣고 싶을 때는요. 클릭 앤 드래그로 이렇게 그러면 4칸을 선택을 했어요. 그죠? 마우스 오른쪽에 인서트를 하시면 이렇게 4개의 셀이 4개의 칼럼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밑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2칼럼 정도를 더 넣고 싶다. 2로우를 넣고 싶다. 그럴 때는 이렇게 셀렉트를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인서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들어갔어요. 그죠? 그런데 얘랑 같이 붙어 있는 애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색깔이 같이 들어간 걸 볼 수 있고요. 색깔을 없애는 거는 셀렉트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와서 No Fill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No Fill을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내가 여기에 날짜를 넣고 싶어요. 그래서 이 두 칸을 셀렉트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밑에 선을, 두꺼운 선을 하나 긋고 싶어요. 네. 그 다음에 얘를 멀지를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입력을 했어요. 5월, 오늘이 21일. 자, 입력을 했어요. 입력을 하고 났는데 얘는 오른쪽에 붙이고 싶어요. 네, 그럴 때는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고요. 자, 위에는 좀 내가 넓게 했어요. 넓게 했는데 얘를 보니까 어때요? 바닥에 붙어 있죠? 엑셀은 생긴 게 이렇게 생겨서요. 바로 이 셀이 그죠? 이렇게 네모나게 옆으로도 늘어나지만 위아래로도 늘어나요. 그래서 정렬이요. 이렇게 셀이 있을 때 왼쪽 정렬, 중앙 정렬, 오른쪽 정렬이 있고요. 그게 바로 요거예요. 그러면 위에 거는 뭐냐면요. 위에 정렬, 중간 정렬, 밑에 정렬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내가 얘를 눌러주면 중간으로 왔죠. 그죠? 얘를 눌러주면 위로 붙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간을 해놓고 그죠? 그 다음에 크기를 줄이고 그 다음에 나는 이거를 겉에 색깔을 진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진한 색을 선택을 했더니 이 글자 색이 검은색이니까 너무 안 보여요. 그죠? 그래서 글자 색이에요. 이거는 여기에 와서 그냥 누르면 빨간색, 오른쪽에 누르면 더 많은 색깔이 보인다 그랬죠? 네,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밝은 색을 하든지, 그죠? 또 흰색을 하면은 잘 보이겠죠. 그래서 흰색을 눌렀다 하고 그러고 나서 두껍게 해주고 싶으면 B, 그 다음에 기울인 꼴, 이탈릭 체는 I, 옆으로 누웠죠? 얘는 밑줄, 밑줄인데 어때요? 이 화살표 있으면 무언가 더 있다 그랬죠? 클릭해보면 더블, 두 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없애고 싶을 때는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없어지게 되는 거고요. 글자 크기는 이걸로 조절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숫자를 썼는데 달러나 원 표시를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 숫자, 돈과 관련된 그런 숫자를 셀렉트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달러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달러 표시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앞에 다 달러가 붙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붙게 되겠죠. 그 다음에 원을 원하시면 자, 여기에서 누르셔서 More Account Format을 가셔서 여기에 밑에를 찾아보시면 바로 원 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요. 여기에 원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서 OK를 해주시면 여기에 숫자가 써지면 앞에 원 표시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알아봤고요. 더 자세하고 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은 제가 한 10분 되는 강의로 다시 자세한 내용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그저 엑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간단하게 인보이스를 만드는 방법이 어떤지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